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검찰이 결국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10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핵심만 딱 압축을 하면 두 가지 팩트입니다. 첫 번째, 자녀의 표창장이라든지 인턴 증명서 이런 것들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발급된 것 아니냐 하는 거 하나 하고, 자, 두 번째, 코링크피라는 사모펀드를 오촌 조카를 통해서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으로 운용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10개 혐의가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자, 10개 혐의를 우선 쭉 나열을 해드리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이렇게 10가지 혐의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겁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라고 부르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에서 받은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 아니냐, 이런 혐의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는 이미 9월 6일에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던 그 동양대 표창장 허위 발급 사건, 자, 그것과 관련해서 동양대 표창장이라든지 각종 학교에서 받은 인턴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시에 허위로 발급해서 입시에 활용을 했다. 이게 이제 위조 사문서 행사가 됩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것은 9월 6일에 기소를 한 거고, 그 위조한 사문서로 뭔가 입시에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위조 사문서 행사입니다. 자, 세 번째, 업무방해. 이렇게 이런 위조한 서류를 이화여대 등 각종 사립대의 입시 서류로 제출한 것, 이게 업무방해가 되는 거고, 국립대에 제출한 게 있죠. 서울대라든지 부산대 의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출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혐의를 둔 겁니다. 결국에 행위는 같은 행위인데 이 기관이 사립이냐 아니면 국립이냐 여부에 따라서 업무방해냐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뿐이고요. 다음으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이 있는데, 정경심 교수가 딸을 동양대의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을 해놓고 16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을 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타낸 거다, 그러니까 돈을 빼돌린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조금을 허위 지급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자, 이상은 이 5가지 혐의는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죠. 자, 이어지는 나머지 5개 혐의는 코링크피의 실질적으로 운영에 개입했느냐,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상 횡령 혐의인데요. 업무상 횡령 혐의는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하고 코링크피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WFM에서 10억을 횡령을 해서 정 교수한테 갖다 줬다, 정 교수가 착복을 했다, 이런 겁니다. 정 교수 측에서는 10억 원은 오촌 조카에게 대여를 해줬던 거고, 대여를 해줬던 돈을 돌려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정 교수가 투자를 한 것일 뿐 WFM이라든지 코링크피의 운영에 개입한 게 아니라면 이것을 공동으로 횡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카가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빌렸다가 갚는 사람이 횡령을 했든 자금 출처가 어디서 나왔든 이거는 빌려줬던 사람이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각종 언론 보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익성이다, 신성이다, 이런 정황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딱 선을 긋고 처음에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의 실소유다라고 주장을 몰아가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 언론 보도를 보면 코링크피의 관계자들의 진술을 빌어서 검찰발로 기사가 나왔는데, 이 오촌 조카가 말하기를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피의 실소유주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진술도 검찰발로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운영에 개입했느냐, 이게 이 혐의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허위신고 그리고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혐의인데, 이 오촌 조카하고 정경심 교수가 이 주가 조작에 같이 개입한 것 아니냐,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펀드 출자 약정액을 허위로 신고했다. 약정액은 74억 5천인데 실제 투자한 것은 10억 5천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정액을 허위로 신고해서 부풀려서 주가 조작에 활용한 것 아니냐, 이런 재료로 쓴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고요. 그리고 코링크 지분을 차명으로 매입했다는 혐의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인데 이런 방식으로 횡령을 하거나 수익을 얻어서 조국 교수, 조국 전 장관이 공직자 재산 공개할 때 감추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수익이 생겼다는 것을 숨겼다. 이런 혐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 위조 교사, 그리고 다섯 번째 증거 은닉 교사.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8월 말에 김경록 씨, 이 PB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통해서 학교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빼내고 또는 집에 있는 하드를 빼내고 뭐 이랬던 것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위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혐의는 10가지인데 쟁점은 2가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했느냐, 그리고 코링크 PE 사모펀드 운용에 정경심 교수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느냐, 이 2가지만 조각이 되면 나머지 혐의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2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표창장이라든지 인턴 증명서라든지 또는 코링크 PE의 직접적인 운영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장 전담 판사가 보기에는 뭐 하나 똑 떨어지게 입증된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서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2가지 혐의, 증거 은닉 교사, 증거 위조 교사, 이것도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혐의는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증거인멸이라든지 은닉에 개입했느냐,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조국 교수가 근무를 했던 곳이니까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 교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관여했거나 묵인했거나 이러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더 씌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생과 관련한 웅동학원 소송이라든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얼마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은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정치적인 사건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70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바로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앞에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여당이 우선적으로 처리를 추진하기로 한 공수처 설치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우리는 더 열받아서,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더 자신감에 분기탱천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처리를 더 크게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